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 어줍지 않게 화해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는 것만큼 허접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자,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용서를 말하려면 그 죄에 대한 충분한 납득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흘 굶은 사람이 빵을 훔쳤다. 용서해야죠. 자, 사흘 굶었는데 빵이든 뭐든 눈에 보이면 일단 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서할 수 있는 범주와 용서할 수 없는 범주의 죄가 나눠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개 개인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가는 과정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개인적 환경의 고통,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은 용서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지 처벌 일변도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정치인이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져야 맞다는 겁니다. 요식업계만 하더라도 손님 상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재생해서 또 상에 올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작게 주고 다시 추가로 이렇게 달라 하도록 만들었어야지 그냥 남으면 다시 얹어서 그대로 올리면서 이 반찬 재활용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식당들은 저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음식 자지를 속여가지고 한우라고 해놓고는 수입 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가격은 비싸게 해서 팔아먹고 질은 떨어지는 거. 그것도 처벌을 해야죠. 또 대패 삼겹살이라 해가지고 수입했다가 안 팔리고 몇 년 지난 냉장고에 꽁꽁 얼은 것을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얇게 썰어서 사실은 냉동되었다 뿐이지 부패한 거죠. 과거에는 이 담배를 가지고 이 담뱃물을 녹여서 커피에 색깔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었고 설렁탕에 우유를 섞기도 했고 불량 음식이 많았죠. 심지어 고춧가루에 톱밥을 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는 맨날 불량식품 팔던 사람들이 잡혀왔고 또 학교 앞에서 어린애들한테 불량 과자들을 팔던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했죠. 자,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프랜차이즈를 걸고 실제로 거기 온 손님들을 속이는 행위. 실제 냉면이라면서 면에 메밀은 조금만 들어가고 심지어 색깔을 넣어가지고 메밀인 듯 위장하면서 밀가루 냉면을 파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밀면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냉면집들이 이 메밀 함량 몇 프로라고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는 냉면집은요, 저는 거짓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걸로서 속이면서 대중적으로 이 돈을 버는 행위는 그건 엄격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음식값이 싸지도 않은 상황에서 음식물의 재료를 이리 속인다면 그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겠죠. 이런 식당을 하더라도 죄와 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르손에서요, 러시아군이 자기들 점령 기간 동안에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는 사람 수백 명을 죽이고 심지어 망치로 다리를 내리치고 성고문을 하고 온갖 지금 악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젊은 남성에게까지 성고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민간인 구금시설이 헤르손에서 드러났어요.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수복을 한 다음에
러시아군의 협력자들, A급 협력자들은 다 도망갔고 고문에 참여하고 악행을 저지른요. 이제 좀 찌질한 B급 협력자들, 경찰이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교사를 하면서 러시아 교육에 앞장서고 경찰로서 러시아 정권에 협력한 이런 자들이 죄다 잡혀가지고 나무에 묶이고 눈이 가려지고 모자로 테이프를 발라서 앞을 볼 수 없는 채 많은 시민들의 욕을 듣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그런 것들이 현대판 조리 돌림이다, 올바른 사법 처리 절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쟁터에서 완벽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무리한 요구죠. 그러니까 그들이 러시아에 협력한 만큼 그런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만은 잡혀서 지금 그런 창피와 수모를 당하고 한두 대 얻어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차라리 피난을 가버리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오면 협력하지 않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버티다가 불이익을 다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으로서의 역할이죠. 자, 시류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안 되죠. 자, 저는 지금 한국이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헤르손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 정부가 솔직히 국가의 장래에 수많은 악행을 했어요. 운동권 사관으로 역사를 바꾸어 버렸고 촛불 광우병 시위가 정당한 듯이 만들어 버렸고 김정은이와 판문점 회담이 마치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처럼 국민 앞에 프로파간다를 했습니다. 장엄하게 TV쇼로 타겟민 기획하에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그때 판문점 회담을 옳다고 해가지고 찬성하고 박수친 사람들은 그때 80%의 국민이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80%의 국민이 문재인의 친북 주사적 행위에 동조를 한 부역자들입니까? 이거 하나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는 그냥 받아들였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다? 저는 부역자들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주관을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회담을 하면서 거기서 쇼를 한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했다? 이것은요, 북한의 실체에 대한 기본적 자각을 하지 못했던 책임을 지고 그런 국민들은요, 엄청난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요, 옛날에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어떤 분은 중국집에 가서 텔레비에 그런 화면이 나와서 혼자서 짜장면을 먹다가 비판을 하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집 주인도 있습니다. 그 중국집 주인은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중국집 문 닫고요, 그 주인은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요, 그건 적극적인 부역행위입니다. 그때 문재인이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소극적인 부역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화면을 보고 비판을 한다고 쫓아낸 사람은 적극적 부역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세상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이죠.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벌였던 수많은 악행과 역사 지우기, 또 펀드 사기, 주가 조작 사기, 바이오 사기, 더 나아가서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문제, 태양광 문제, 그리고 대북 밀무역, 그리고 대장동,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역사적 단죄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제 북송 행위도 포함되고 서해 공무원 피살 문제를 속였던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데 문 정권의 핵심들이 관여됐지만 공무원으로서 단순히 이런 데 협조한 사람조차도요, 비난받고 공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요, 부당한 지시에 항거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밥 주는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하면요. 히틀러 밑에서 홀로코스트를 행했던 자도 나는 부속품으로서 했을 뿐이다라고 끝까지 항변을 했습니다. 그 히틀러의 악질 의사라는 사람, 모사드에 잡혀와서 이스라엘 끌려가서 재판받는데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역사에서 악행의 주역들도 있지만 역사상에 등장하지 않은 그런 악행의 역사에 소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도 역시 부역자이자 처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요, IMF를 맞았을 때 공직자로서 IMF가 올 수 있는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거나 또 그것을 갖다가 무능해서 그냥 방치해서 IMF를 초래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철저하게 처벌이 됐어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가고 한두 명의 단죄로 그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서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들은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윤 정권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오기 전에 철저하게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막을 수 없다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되고 막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론에서 피해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윤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요, 기득권과의 지나친 결탁도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았을 때 나중에 처벌될 수 있는 문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죠. 지금 거듭되고 있는 유튜버의 지금 여론 조작 행위도 이건 드루킹보다 훨씬 심각한 악행이다라고 경고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서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서는요, 전부 나중에 죄와 벌을 생각하고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게 황세퍼의 의견입니다. 오늘의 디저트. 공직자로서의 악행은 크든 적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반드시 처벌되어져야 된다.